붙잡힌 이은혜와 조현수 영장이 청구됐고 부작위 입증에 지금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검찰 어제 이은혜, 조현수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윤 씨가 사망 전 미납 실효된 8억 원 생명보험을 되살린 정황, 수용 못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구조하지 않은 것, 범행 계획적 부작위 살인의 입증을 주력할 방침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떻게 잡혔을까? 지인 카드를 쓰다가 덜미. 야, 그래요. 이게 카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요즘에. 자기 카드를 안 쓴 것까지는 머리가 좋았는데 지인 카드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건 패착이라는 거예요. 이은혜, 조현수 공개 수배 4일 뒤 이달 3일 1박 2일 여행을 가요. 이것도 대범해요. 공개 수배 됐는데 야, 1박 2일 여행 간다? 이거 정말 대범합니다. 그런데 과거 여행 때 사용한 지인의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했다. 해당 카드의 명의자는 검경 주변인 수사에 포함된 리스트였다. 딱 걸린 거죠. 본인 카드는 아닌데 이은혜 주변인 리스트를 검경이 만들어놨는데 그 카드 갑자기 사용이 됐다. 해당 기간 숙소 있는 지역 방문을 안 한 점. 근데 그 카드 주인이 그 지역에 당초에 가지 않았다. 여기서 딱 걸렸다라는 겁니다. 검경, 이은혜 일행이 묵었던 숙소에 찾아가 CCTV를 확보하고 차적을 조회했다. 함께 여행 다녀온 지인을 찾아내 조사했다. 삼성역 인근 오피스텔 은신 진술을 확보했다. 아, 이렇게 붙잡혔다는 겁니다. 결국은 신용카드였어요. 신용카드. 그런데 아니 그 지인은 그러면 왜 신용카드를 준 걸까? 조력자입니까? 이재명 기자? 아마도 그렇게 이제 검찰이 보고 조만간 소환해서 수사를 해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이미 이은혜가 그 지인의 신용카드 쓴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검경 이제 합동 수사단을 봐야겠죠. 입장에서는 그 지인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 지인의 카드가 쓰였고 그런데 그 지인은 그 현장에 가지 않았고 그렇다 그러면 이은혜, 조현수가 썼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고 그래서 차적을 조회해서 오피스텔을 특정했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은혜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까지를 알려줘서 결국은 이제 검거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건데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오히려 이제 은신하는 수배자들한테 누구 카드 쓰면 안 되겠고 이런 걸 알려주는 걸지 몰라서 참 조심스럽긴 한데 결국은 이 지인이 조력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실제 이은혜, 조현수가 여러 조력을 받았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만큼 아마 검경 수사단에서 이 부분까지 할 텐데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주목받았던 게 물론 이제 잊혀진 사건들을 다시 이제 여러 정황들을 확인해서 살인 혐의로 다시 이제 공개 수배를 하면서 알려졌지만 사실은 거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박탈 문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주목했던 거죠. 결국은 검찰의 보안 수사 권한이 없었으면 참 알려지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던 거죠. 그냥 묻힐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걸 확인한 거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검찰 수사권 박탈이 되면 안 되는 사례로 굉장히 어제도 여러 홍보를 하던데 결국은 이 사건을 얼마나 깔끔하게 검찰이 마무리 짓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작위. 일반적으로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냥 방치하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방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살인은 뭐 흉기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랄지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법상으로는 자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동, 소극적인 행동을 이제 부작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도망 다니다가 잡혔잖아요. 제가 돌직구에 나와서도 곧 잡힐 거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워낙 이게 디지털 시대거든요. 그래서 잡히는 경우를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휴대폰. 그러니까 대포폰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 지인들과 통화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지인들 추적해보면 휴대폰을 추적할 수 있고 유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돈이거든요. 돈은 이제 현금이나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카드 자체를 쓰게 되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럼 대부분 현금을 써요. 근데 현금의 맹점이 뭐냐면 방 안에서 현금을 쓸 수 없어요. 현금을 직접 가지고 가야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공개 수배되면 더구나 얼굴 아는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CCTV예요. CCTV는 어디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잡힌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죠.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연동된 시스템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면
어디 집으로 들어간까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저도 강남에서 그 큰 대로에서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예. 경찰이 3시간 만에 누가 그걸 주워갔는지를 찾아내더라고요. 결국 CCTV 전부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 가지고 뭐 지하철 타고 이런 것들을 금방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걸 주워간 사람이 김 변호사님 카드로 지하철도 탔어요? 아니요, 제 카드 탄 건 아닌데 CCTV를 가지고 그 사람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하철 탈 때 교통카드 쓴 그렇군요. 거죠. 네. 그 정도의 숨을 데는 없다 대한민국에. 그렇죠. 공개 수배자들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